조선시대 엄격한 신분 질서가 사회를 지배하던 그 시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모든 권력을 쥔 임금이 한낱 노비의 손을 잡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 그분이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노비를 발탁하여 조선의 과학기술을 완전히 뒤바꾸게 합니다. 과연 그 노비는 어떤 인물이었고 또 무엇을 이루었기에 세종은 그에게 그토록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장영실은 위인전 한 귀퉁이에서 반짝이는 천재 과학자의 이름으로 남아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이룩한 놀라운 업적, 그리고 호련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미스터리 속에는 조선의 운명과 한 인간의 비극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이 어떻게 조선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왜 그는 그토록 화려한 빛을 뒤로 한 채 사라져야만 했는지, 오늘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을 넘어 한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시대의 차가운 한계가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천대받던 신분,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별을 헤아리고 땅의 이치를 탐구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눈빛으로 세상을 관찰했죠. 별들의 움직임에서 알 수 없는 질서를 발견하고 흙과 나무로 작은 기계들을 만들어내며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은 당시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농업 국가였고 과학기술은 주로 중국의 것을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백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과학에 대한 갈증은 늘 존재했습니다. 특히 천문 관측과 역법 정비는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 사업이었죠. 장영실은 관노비 신분으로 동래현에서 일하며 탁월한 손재주와 기민한 머리를 발휘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뚝딱 고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그의 모습은 지방관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한양 궁궐까지 전해지게 되죠. 당시 조선의 젊은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태평성대를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재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오직 실력만을 보고 파격적인 발탁을 결정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노비를 중용하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장영실의 신분을 문제 삼으며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세종은 재주를 아끼는 것은 귀천이 있을 수 없다며 그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의 확고한 의지 속에서 장영실은 이제 어두운 노비의 그림자를 벗고 조선의 미래를 밝힐 위대한 발명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궁궐 안기술연구소에서 다양한 기계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발명품들이 탄생하게 될까요? 이제 그 위대한 도전의 서막이 막 오르려 합니다. 세종대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노비 신분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벗어던진 장영실은 마침내 조선의 과학기술을 혁신할 위대한 여정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의 두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머금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을 쉼없이 탐구했죠. 이제 그는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이 땅의 백성들 삶을 이롭게 할 발명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시대의 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장영실의 손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알려줄 자동 물시계, 자경루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여전히 명나라의 시각체계를 따르고 있었기에 백성들의 일상과 농업활동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스스로 정확한 시간을 알고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독자적인 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장영실은 이처럼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물의 낙차를 이용해 스스로 종을 울리는 정교한 장치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수많은 기계 부품들이 헛돌고 물이 새는 고통스러운 시행착오가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 밤샘 연구 끝에 설계도를 부여잡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념으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자경루 개발에 이어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낼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의 개발 또한 장영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에게 정확한 천문 관측은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고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었으니까요. 명나라의 천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하늘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과학기술 진보를 넘어 조선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수많은 장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별들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따라 움직이는 혼천이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죠. 복잡한 톱니바퀴와 정밀한 구동장치를 구현하는 과정은 마치 드넓은 우주를 손안에 담으려는 거대한 도전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밤하늘의 별빛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명 과정은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대신들은 여전히 장영실의 비천한 신분을 문제 삼으며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노비 출신이 감히 나라의 중대한 과학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궁궐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던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만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개발은 자칫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으니까요. 세종대왕은 이러한 정치적 압력과 신하들의 반대 속에서도 장영실을 굳건히 지지하며 그의 연구를 독려했습니다. 왕의 확고한 믿음과 변함없는 격려가 없었다면 장영실은 수많은 난관 앞에서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발명, 바로 치국이 개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영실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농업국가인 조선에게 강우량은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였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영실은 표준화된 형태로 빗물을 측정하고 그 양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데이터화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구현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를 재는 도구를 넘어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백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놀라운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장영실은 세종의 든든한 지원 아래 조선의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을 아우르는 발명품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도전은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죠. 조선의 자주성을 드높이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세종의 원대한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장영실의 불굴의 집념이 이제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과연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까요? 수많은 난관을 넘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장영실의 발명품들이 조선 사회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 궁금증은 곧 눈앞의 현실이 되었죠. 장영실의 혼신을 다한 발명품들은 마침내 빛을 보며 조선 팔도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국이는 조선의 근간이었던 농업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함으로써 농부들은 더 이상 막연한 짐작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죠.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물을 얼마나 대야 할지, 홍수나 가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인간의 지혜로 길들이는 것과 같았달까요? 예측 가능한 농업은 곧 풍요로운 수확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빗물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백성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든 위대한 발명품이었던 것이죠. 자경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진 시각의 종과 북, 징이 울려 퍼지며 백성들의 일상에 정확한 시간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을 알리는 소리에 맞춰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선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계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장영실의 발명품들은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조선의 국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손으로 이룩한 놀라운 성과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기술을 통해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는 두 사람의 굳건한 의지가 마침내 현실로 구현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하늘을 읽고 시간을 측정하며 자연을 이해하는 자주적인 과학 강국으로 당당히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단순한 발명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빛나는 성공의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운은 장영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바로 자녀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전말이었습니다. 아녀는 임금님이 타는 가마를 뜻하는데요. 어느 날 세종대왕이 타시던 아녀가 부서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가마가 파손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권위와 위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이 사건의 책임은 놀랍게도 장영실에게 돌아갔습니다. 임금의 안위를 책임지는 승지로 임명되었던 그가 아녀 제작과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던 천재 과학자에게 그의 모든 업적을 뒤로한 채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서진 아녀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좌절하는 장영실의 뒷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직위를 잃고 쌓아 올린 명예마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 후 장영실은 역사 속에서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그가 말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을 혁신했던 위대한 천재는 그렇게 쓸쓸히 궁궐을 떠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의 발명품들이 조선 사회에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는 분명했지만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은 시대의 한계 속에서 깊은 아이러니를 남겼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이 조선 사회에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는 분명했지만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은 시대의 한계 속에서 깊은 아이러니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장영실이라는 인물은 과연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의 발명품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는 장영실의 발명품들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현대박물관에 가면 그의 발명품들을 정교하게 복원해 놓은 모형들을 만나볼 수 있죠. 자경루의 정밀함에 감탄하고 치구기의 과학적인 원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천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구기의 원리는 오늘날의 기상 관측 장비에도 그 정신이 고스란히 이어져 강수량을 측정하고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답니다. 장영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든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적 탐구 정신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들고자 했던 진정한 개척자였죠. 그의 발명품들은 조선시대 백성들의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역사에 커다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아녀 사건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가 얼마나 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 아닐까요?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물론 그가 말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그가 겪었을 고통과 좌절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노비라는 신분적 한계를 딛고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한 개인의 비범한 재능이 시대적 한계와 부딪혔을 때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가 재능을 품지 못했을 때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지를 장영실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영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천재 과학자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과 시대의 제약을 넘어 오직 열정과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개인의 비범한 재능이 어떻게 꽃피우고 또 때로는 시들어가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가 놓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장영실의 흔적은 궁궐에서 지워졌지만 그가 남긴 발명품의 정신과 그것이 가져온 혁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의 미스터리 속에서 더욱 빛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처럼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빛나는 업적을 남겼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